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에 어떻게 소위 연설을 했는지도 오늘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직접 듣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의 판단이었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이크 매치라고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마이크 매치. 마이크 앞에선 이재명,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 또 다른 영장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검찰 쪽 분위기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모두 다 시작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15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다양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를 쉽게 설명하고자 한 노력일 텐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아는 지인에게 몰래 10만 원에 판 경우다 라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안 합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하시죠. 정순신이 형식입니까? 이 비유가 오늘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수험생이 문제 출제하게 한 꼴이다.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10만 원에 판 거다. 이거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공익 환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건 되게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환수했어야 되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환수하고 나머지를 대장동 일당에게 다 몰아준 게 지금 범죄 요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휴대폰을 파는 직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장 모르게 누군가에게 몰래 10만 원에 팔면 그게 10만 원의 이득을 갖고 온 거냐? 아니다. 주인은 90만 원의 손해를 본 거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위례 대장동 이런 공모,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공모 지침서를 만들 때 이미 김만배 일당하고 남욱 일당하고 다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마치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나 마찬가지의 이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어저께 역점을 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이 모든 사건의 요지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데 역점을 뒀어요. 그렇다는 건 사실 어저께의 그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법조문 같은 거, 뭐 판결문이라든가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자훈련을 받을 때도 항상 얘기 듣는 게 중학교 2학년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라. 그러니까 쉽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 한동훈 장관은 그 부분, 국민들이 이 사건의 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그런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남 FC 혐의와 관련돼서도 한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각 기업들의 청탁을 건건히 확인한 후 뇌물이 지급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뇌물에도 후불, 뇌물에도 할부 이런 비유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4개월 할부로 뇌물 끊어주세요. 뭐 이런 건이에요? 어떤 얘기예요? 근데 어제 그 이제 대장동, 뭐 유례, 성남 FC가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도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는 거 보고 일단 어떻든 간에 뭐 설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천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후불제 뇌물, 할부제 뇌물 이런 말을 써요. 이제 후불제 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남 FC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 인허가에 있어서 그걸 들어줄 테니까 돈을 달라. 그럼 먼저 인허가 해줄 테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남시에서 직접 찾아가서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뇌물죄는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뇌물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허가해줘라. 뭐 용도 변경해줘라.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인 성남시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얻어내는 뭐 뜯어내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후불제 뭐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0억 줄 때 10억 나눠서 줬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들어주면 10억 주고 뭐 하나 들어오면 10억 주고 뭐 하나 들어오면 10억 주고. 아, 그게 이른바 뭐 후불식 혹은 할부, 그렇죠. 할부와 비슷하다. 만약 매달 이루어졌으면 이제 3개월 할부가 되는 거죠. 그걸 성남 FC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그 김수현 교수 얘기했지만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남시에다가 5천억을 환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 휴대폰 팔아서 10만 원에 팔아놓고는 이 10만 원이 환수했다고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공모지침서를 할 때 이런 거 할 때도 민간업체가 다 짜여진 거 가지고 공모지침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 해줘놓고는 이걸 마치 뭐 직접적으로 설계해서 거기에 맞게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어떤 설명을 굉장히 뭐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은 성남 FC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사유화할 수 없다. 성남 FC를 내가 가질 수 없다. 사유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장관이 인허가를 사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용도 변경할지 이런 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유화해가지고 성남 FC에 뇌물을 줬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했던 얘기에 대한 비유적 또는 이제 정식 반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제 뭐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비유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는 한 장관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는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한 장관 때문에 부결시킨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전혀 못하지 않은 어제의 한 장관의 연설이었네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적나라하고 오히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온 셈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사법 사냥이다. 죄도 없이 저와 친하다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볼 때 괴로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호소는 민주당 자당 의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 그리고 한 장관이 강조했던 것 박수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들으셨잖아요. 일단은 그 전략상의 실패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미리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서 투표에 임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노웅래 의원 때하고는 다른 점이 일단은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실은 읽었어요. 15분간 한 800여 자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결과 후에 뭐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자극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가려고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쉽게 그리고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걷어낸 굉장히 드라이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좀 전에 저희가 보신 것처럼 뭐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면도 없고 아니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일부 어찌됐건 일부 혐의의 진위와 상관없이 어쨌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것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거나 부담을 줘서 송구하다는 얘기 없이 그저 그냥 다 사법사냥이다, 잘못됐다, 이건 사람을 잡기 위한 거다라고 똑같은 톤을 유지했던 것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전략을 약간 수정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점을 계속 주장한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어제의 투표 결과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 어제 제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해서 A4 용지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앵커 쓰시는 것 같은 전 메모지를 한 예. 반장 정도짜리 이렇게 넘기면서 저렇게 굉장히 많이 준비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법무부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어제의 그 설명을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